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마레안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식이장애가 재발했을 때 이전과 어떻게 다른 방법을 사용했는지 영상에 담아봤어요. 이번 영상의 내용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요. 식이장애의 경우 한번 겪고 나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도 저한테 신경 쓰고 관리하면서 살고 있어요. 폭식증과 거식증이 오래 지속되게 내버려두면 후폭풍이 크게 올 수 있으니 이번 영상을 보시고 빠르게 식이장애를 끊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식이장애는 내게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저의 경우 식이장애가 재발하게 된 이유는 상황적인 스트레스들 때문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하고 싶은 일도 불투명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삐걱거리는 것이 한꺼번에 와서 힘들었어요. 그때 일기장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 좀만 더 버텨보자 살아내보자 하며 살았는데 올해 초부터 더 힘드네. 뭐 이래 의연하고 싶다. 가끔 힘든 일이 가도 더 힘든 일이 오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습관적으로 다시 폭식을 시작하게 됐어요. 폭식을 하니 당연한 사이클로 절식을 하게 되고 그 사이클을 반복하니 식이장애가 재발했어요. 이전의 식이장애와 다른 점은 빈도가 잦아졌고 강도도 더 세졌다는 거예요. 자주 폭식하니 다시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왔고 어느새 토를 하고 있었어요. 많게는 하루에 2-3번씩 먹고 토를 했고 운동도 다시 빡세게 하고 몸무게 체크도 매일같이 했어요. 그때 저는 제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폭식을 했던 거죠. 하지만 폭식, 절식, 목토가 심해질수록 사는 게 더 힘들어졌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죽고 싶다는 말의 의미는 사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럼에도 바로 나의 상태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건 어렵죠. 상태를 알아차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나아지게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그 당시 제가 왜 다시 폭식을 하게 됐는지 알아차리긴 했지만 그 감정들과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게 맞는 해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책이나 영상을 찾아봤고 사람들에게서도 그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했어요. 마침내 제가 얻게 된 해답은 명상과 마음 돌보기 그리고 탈다이어트였어요. 식이 문제가 나아지려면 내 마음을 돌봐야 한다.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행위가 아니다. 우선 유튜버 마인드풀 TV를 보며 명상을 시작했어요. 저의 경우 혼자 명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풀 TV에서 가이드가 있는 명상을 틀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자기 전에 한번, 필요하다면 하루에 중간중간에 이어폰을 끼고 명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명상의 좋은 점은 생각을 없애준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이에요. 나한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동안 내가 몸이 불편한 건지, 마음이 좋지 않은 건지, 왜 좋지 않은 것인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줘요. 늘 잘 되지는 않아도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기 위해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붙들지 않고 놓아주기 위해 꾸준히 명상하려고 노력했어요. 감정일기. 이번엔 식사일지 말고 감정일기. 그리고 다음으로 이전에 식사일지를 썼던 것처럼 이번에는 다이어리에 감정일기를 썼어요. 오늘 내 마음은 어땠는지, 왜 그랬던 것 같은지를 되도록 매일 쓰려고 노력했어요. 나의 상태를 글로 쓴다는 것은 나 자신이나 상황을 객관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줘요. 글로 적었을 때 생각보다 내가 그렇게까지 괴로워할 만한 일이 아니구나 싶은 것들도 있고 내가 정말 많이 힘들구나 알아차리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상태를 알아차리고 나면 심리학 서적이나 철학 서적을 가까이에 두고 자주 들여다보면서 해답을 찾아봤어요. 가끔은 자기계발서나 에세이, 소설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생각지도 못한 해답을 얻을 때도 있었고 알고는 있지만 아직 체화가 되지 않아서 잘 까먹는 것들을 상기시켜줬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이 될 책은 늘 가까이에 두고 자주 들여다봤어요.
살을 빼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면 살이 빠진다. 저의 경우 폭식과 절식, 먹토를 하면서 점점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결국 생리가 6개월 넘게 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어요. 여성의학과에 가서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했는데 뇌에서 생리를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 수치가 낮더라고요. 그 말은 몸에 에너지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뇌가 생리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까지 가져다가 제 몸을 유지시키는 데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폭식하고 토해버리고 절식을 하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정말 부족해져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중지시키고 일단 살아가는 데 에너지를 모두 쓰는 거예요. 누군가는 생리를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생리를 하면 배가 아프고 식욕도 늘어나고 차라리 안 하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는데 어쨌거나 자궁은 여성의 신체 기관이에요. 몸은 유기체이고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차 전체적으로 몸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몸에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기 위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음식의 종류와 양에 상관없이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들을 모두 먹었어요. 당연히 일단은 살이 쪘어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제일 두려워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저도 그때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다시 다이어트로 돌아간다면 다음번에 올 후폭풍은 얼마나 셀지 경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체중계도 치워버리고 집에 있는 거울을 커튼천으로 다 덮어버리고 한 6개월 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싶었던 것을 다 먹으니까 어느 순간 좀 건강한 걸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밥, 찌개, 반찬과 같이 한식 위주로 식사를 했고 치킨, 피자, 떡볶이, 족발 같은 거는 가끔 생각날 때에만 먹었어요. 빵, 초콜릿 같은 간식도 처음에 먹을 때는 정말 많이 먹었는데 매일같이 먹어주니까 좀 물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간식 먹는 양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서 어떤 날은 간식을 한 번도 먹지 않고 지나가기도 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 점차 식욕이 안정화됐고 저는 음식 생각에 휩싸여 지내지 않고 제가 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도 점점 빠지더라고요. 물론 극심하게 다이어트 할 때보다는 체중이 더 나가지만 그때와 비교하면 3-4kg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훨씬 행복해졌어요. 예전에는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가 생기면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몇 시에 먹을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생각하느라 사람들과의 시간 자체에 집중을 하지 못했고 먹기 시작하면 고삐가 풀려 음식만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간을 온전히 즐겨요. 고삐가 풀려 허겁지겁 음식만 입에 넣지 않고 음식 맛도 느끼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음식도 잘 나눠 먹어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제게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었음에 정말 감격스러워요. 하루 종일 식단을 생각하면서도 욕망하는 음식을 생각하는 시간이 사라지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들로 제 삶을 채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삶이 더 풍요로워진 기분이에요. 저는 요즘도 여전히 식이와 관련된 책을 읽고 신체와 관련된 영상들을 봐요. 저는 제 몸과 평생을 함께해야 하니까요. 제게 새끼를 잘 챙겨 먹이고 운동도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주고 쉼이 필요할 땐 쉬어주고 잘 자려고 노력하면서 매일 소소하고 행복하게 지내요. 그럴 수 있는데 식이장애가 괜찮아진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요. 내 삶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 남들의 말과 시선 때문에 내 삶의 안정감, 평온함, 행복함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나를 잘 보살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